안녕하세요. 직장인 C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장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편과 마찬가지로 집값과 자본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일단 먼저 표현을 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초기 자본금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집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경매와 급매가 있습니다. 이 경매와 급매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직장인이 뛰어다니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야근을 하면 보통 8, 9시에 끝나니까요. 그 시간에 일을 마치고 나서 경매와 급매까지 뛰어다니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사실 저는 경매와 급매는 직장인분들께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댓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갭 투자예요, 사실. 서민 재테크 수단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본인 자본금으로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갭 투자로 갖게 되는 집에 토탈 전세금이 있을 거예요. 합산된 전세금이 내가 당장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고 갭 투자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서민 재테크 수단 중에서는 최고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갭 투자가 뭔지 먼저 좀 개념을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갭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네이버에서 갭 투자를 조회를 해서 찾은 내용이고요. 내용은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은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집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투자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집들이 바로 갭 투자예요. 이 갭 투자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주변 선배들한테 어떤 재테크가 가장 좋은지 추천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선배들이 부동산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동산을 하고 싶어서 여러 집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옆에 있는 집값이 1억입니다. 아주 사고 싶은데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대출받지 않는 한. 근데 그 옆에 집을 보니까 집 구조는 똑같고 또 너무나 좋은데 이 집은 전세가 있어요. 즉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입니다. 7천만 원에. 이런 경우에 갭 투자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돈 3천만 원 갖고 이 집에 대한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대로 거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돈적으로만 숫자로만 본다면 이 1억 원 집에 3천만 원을 기여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7천만 원 기여한 사람이 세입자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것만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산 변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3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후에는 집이 한 채 생겼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즉, 이 개념을 자산과 자본 부채로 본다면 여러분은 자산이 1억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순수 자본금은 처음 그대로 3천만 원인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 부채는 7천만 원이 생긴 상황입니다.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채 7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자산 1억 원짜리 집을 한 채를 구매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순자본금이 3억 원이 있으면 집 1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걸 조금만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면은 여러분한테 부채가 7억 원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황별로, 집값 상황별로 갭 투자 득실 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값 상승 시예요. 너무 계산하기 쉽죠? 전세값은 그대로 있고 집값은 1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1천만 원 생기겠죠? 이때 판다라고 가정하면
몇 가지 세금을 내긴 하지만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집값이 하락했을 때를 한번 봐볼게요. 집값 상승 시하고는 반대로 손해를 1000만원 볼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집주인이므로 내가 집을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보다 주식값이 떨어지면 팔기가 쉽지 않죠. 집값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팔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즉 집값 하락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셋값이 상승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집값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셋값만 1000만원 상승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세입자가 1000만원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세입자가 갭 투자자인 집주인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다시 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이자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셋값 하락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집값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 가격이 1000만원 떨어진 거예요. 이 조건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아까 전셋값 상승 시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인 갭 투자자 여러분이 현금 1000만원을 즉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손해가 1000만원이 바로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그 하락한 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세입자가 만약에 이사라도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전세금 전액을 지출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 7천만원을 바로 일시에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이 최악의 케이스예요. 집값 상승, 집값 하락, 전셋값 상승, 전셋값 하락 요 4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갭 투자자는 항상 이득이고 다만 전셋값이 하락했을 때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갭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투자건 간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재테크는 특히 투자 방식의 재테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 갭 투자는 타이밍이 상당히 예측 가능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 30평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을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까지는 상승률이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근데 16년 이후로 조금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가 18년이 돼서는 경기도권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수도권 공급 수요가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16년 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가 공급이고 빨간색 실선이 수요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16년 이후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증가했어요. 상회했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전셋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은 공급과 수요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전셋값은 공급과 수요 곡선을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즉, 공급과 수요량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갭투자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권 공급 수요는 여러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갭투자 타이밍을 다른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차트를 봤을 때 2021년이 되면 다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즉 2021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갭 투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완벽한 사전 준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근데 이 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할 때 한 채 이상의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갭 투자가 들어간 여러분들의 토탈 전세값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 낮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토탈 전세값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 큰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전세값이 하락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타이밍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손해가 납니다. 즉, 이 명시되어 있는 조건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세값 하락뿐만이 아니고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측과 다르게, 즉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집을 사버리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기에 집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집이에요. 근데 그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집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모으는 돈을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 확보의 개념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 여러분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서 여러분들이 주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소액으로 집 구매를 경험해본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사회 실전 경험치가 뭐 제가 지금 공이 몇 개죠? 7개인가요? 7개 적어놨는데 정말 사회 실전 경험치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 직장인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다 봐도 평범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 거래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기 지출 역사에 있어서 월등히 큰 금액을 처음으로 지불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전세가 매매보다 싸거든요. 즉 상대적으로 이 부담이 덜 느껴져요. 왠지 처음부터 집을 사게 되면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집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세를 살고 나서 2년 지난 후에 엄청 후회를 하면서 집을 사게 되죠. 여러분들은 전세금 모을 때 뭐 전세금 모으는 것도 한 몇 년 걸리겠죠.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고민하다 전세를 사게 되고 그 이후에도 2년이 지난 뒤에야 집 매매를 하게 돼요. 이 집 구매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면 이 코스를 꼭 밟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이미 집 구매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 구매를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면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이 마치 코스처럼 경험하고 있는 이 전세로 사는 단계를 스킵할 수 있어요. 이 2년 스킵하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전세를 먼저 한번 살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기를 제일 처음에 갭 투자를 먼저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돈을 모아서 바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집 구매에 대한 경험치 쌓는 게 정말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갭 투자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2021년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면 1년 동안 몇 천만 원을 모아서 바로 갭 투자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2021년을 대비해서 갭 투자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현금 확보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21년 경이 됐을 때 갭 투자 또는 매매를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죠.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직장인 C였습니다.